강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 보자면 6페이지인가요? 6페이지를 보셔요. 원래는 거기 몇 페이지부터 봐야 되냐면 4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똑같으니까요. 4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지금 그림이요 다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6페이지를요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 강의를 100%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강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보강이 있는데 이런 거 혹시 그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학원에서 아마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1월 30날 세법 대신에요 민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아마 미리서 나갈 거예요. 그렇죠? 1월 30날이 아마 수요일인가 맞죠? 예, 그때요. 마지막 주 수요일이지 1월 달에요. 자, 물권행위하고 거기 보면 채권행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민법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뭐냐면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의 사라고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이 승낙을 하죠. 1억 원에 사겠다고. 이것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갑이 을한테 이제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하면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오늘은요 이 법률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요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건을 다른 말로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인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등기법에서 보면 등기 원인으로 이런 건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는요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라든가 증여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갑 있죠. 이것을 뭐라 하냐, 물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거.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 지금 뭐 때문에 갑과 을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 때문이다? 건물이라고 하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좀 이따요 여기 법률행위란 말이 나왔죠.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죠. 이렇게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요 뭐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그냥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다른 말로 무슨 관계를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법률 관계하고 반대가 되는 게 무슨 관계를 한다? 이것을 인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셔가지고 자리 하나를 이렇게 누가요, 친구가 그러죠. 나 좀 늦을 것 같은데 앞자리 하나 잡아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자리 하나를 잡아주는 거,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을 법률관계, 권리관계, 권리 의무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뭐다? 결과인 것이고요.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를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을 또 오늘은요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요 변경하고 권리가요 소멸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발생이라는 것은 을한테 발생하고 갑에게 권리가 소멸하고요, 권리가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우리 뭐란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제일 먼저 보냐면 여기 법률 요건 원이라고 하죠.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것을 또 채권행위라고 하는가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은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라고 표현을 해요. 권리와 의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채권법으로 옮겨가면은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의무를 뭐라고 한다?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과 채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채권, 채무 행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채권 행위가 있으면 여기 봐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했더니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 의무가 발생을 하죠. 의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다른 말로 그냥 부담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요.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 이렇게.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뭐라 하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불이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채무는 뭐죠? 의무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채무불이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러분요 이렇게 이행의 문제가 남았죠. 이행의 문제가 남았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하는 것을 뭐란다? 그것을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더 이상. 알겠죠? 왜? 이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처분행위 이렇게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처분행위는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이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물권행위요. 또 뭐가 있냐? 물권행위가 있고 여기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채권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을 이게 나올 수 있어. 채권행위가 아닌 것. 그럼 그 채권행위는 뭐냐면 쭉 가면 뭐가 나오죠? 채권행위는 계약이죠. 그럼 여기서 채권행위는 뭐냐? 채권행위는 여기서 증여요. 증여라든가 매매라든가 또는요 교환이라든가 환매라든가 환매 우리 시험범위죠. 임대차라든가 이것을 뭐냐? 이것은 전부가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증여, 2번 매매, 3번 교환, 4번 뭐,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유권 이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것은 증여는 계약인데 증여 계약이라고 써야지 맞는 것인데 계약이란 말은 빼고 그냥 증여다, 매매다, 교환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계약이고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고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얹으면 뭐냐? 예약이에요. 예약. 그럼요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왜요? 예약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음식점에 둘이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화를 미리 사죠. 이따 우리 2시에 강의 끝나니까요 우리 2명 가는데 뭐 삼계탕 2개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저쪽에서 그럼 2시까지 꼭 오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돼야지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예약이라고 얘기하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린 것을 예약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고 이행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이행을 하죠. 이행을 하면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없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고 그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게 물권행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요 채권행위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즉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를 부담은 누가 하느냐? 의무 부담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56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타인 소유물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계약은 할 수 있어. 계약은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한다? 등기는 못해. 그래서 계약은 가능한데 등기는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죠? 계약이 바로 뭐냐면 채권행위고 의무부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의무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게 지금 누구 것이냐? 갑의 소유죠. 그런데 여기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병하고 뭘 할 수 있다?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의리요, 남의 집에 대해서 계약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강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물을 누군가가 계약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신 뭐는 못 해줘요? 등기를 못 해줄 뿐이죠. 그럼 만약에 의리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갑이 등기를 먼저 안 해주면은 의는 병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이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가서 책임을 묻는 거죠. 책임을.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은 질지언정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 해준다? 등기는 못 해줘.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처분 권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를 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죠? 그것은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분 권한은 뭐냐? 여러분 등기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공시법에 보면 뭐가 나온다? 맨 마지막에 등기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로 가는 등기 권리증이 나오죠? 그 등기 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등기 권리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처분 권한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처분행위는 대부분이 다 뭐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물권하고 준물권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요, 여기서 물권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는 아주 간단하네. 이런 우리가 물권법에는 뭐가 있어요? 물권법에 뭐가 있어? 먼저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 질권,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만 봐. 왜냐면 네 가지 외에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을 뭘 한다?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을 하거나, 전세권을 양도를 하거나, 저당권이 소멸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뭐죠? 물권이죠? 물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 알겠죠? 이 물권에 관한 모든 행위들은 다 물권행위고, 이것은 처분행위고,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에서는 뭐가 있죠? 먼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물권에 관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럼 봐봐.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이런 갑이 을한테 등기해줬어. 그럼 더 이상 해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그래. 왜?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아니한다.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처분행위요. 그래서 이걸 처분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 말고 또 뭐가 있죠?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준물권행위는 뭐냐? 우리가 준한다 말이죠. 준한다.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은 아닌데 물권행위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죠? 채권 양도요. 자, 채권 양도라면 봐봐.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채권을 이 병한테 양도를 해. 채권 양도죠. 그럼 채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채권을 팔았다 이 말이죠. 채권을 팔았다는 말이 뭐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죠. 이 차용증을요 갑이 을한테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은 병한테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아니 채권을 팔았는데 차용증을 줬으면 되지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채권은 뭐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겨야 되죠. 한번 볼까요? 갑과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면 끝이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똑같은 채권인데 채권을 양도로 딱 했어. 더 이상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채권양도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물권은 아니지만, 원래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데, 물권은 아니지만 마치 물권처럼 뭐가 없다? 이행의 문제가 없다. 그것을 준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요, 특히 채권 양도가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강의 노트 6페이지를 봐. 맨 위에 강의 노트 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 하죠? 갑하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그 밑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에 의해서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는 뭐하고 비교가 된다?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요건 봐봐. 법률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이퀄 의무 부담행위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은 뭐죠? 거기 보면 매매, 교환, 증여, 예약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굳이 또 써. 위에다가 뭐라 쓰냐? 임대차, 환매, 이렇게 임대차, 그 다음에 환매, 다 뭐다? 다 이게 다 계약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 관한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고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주에서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봐봐. 여기 항상 이런 봐봐요. 여기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묻는 거죠. 원인이 아닌 것은 뭘 물어? 결과를 묻는 것이죠.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 물권행위를 묻는 거죠.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처분행위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행위와 의무 부담행위가 같은 말이죠. 그럼 물권행위나 줄물권행위하고 처분행위가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행위가 아닌 것, 그 말은 뭘 묻는 것이다?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무 부담행위 아닌 것,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의무부담 그래가지고 569조.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알겠죠?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행에 문제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밑에요, 법률효과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보면 바로 물권행위죠. 이런 물권행위를 뭐다? 물권행위는 물권에 관한 것, 즉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이죠. 또는 또 뭐가 있다? 저당권 소멸이라든가 전세권 양도라든가. 그냥 전세권은 꼭 양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은 설정도 하고. 알겠죠? 전세권은 양도가 되기도 하고 전세권을 소멸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네 가지는 알아야 된다. 네 가지. 소유권, 지상권 나왔죠? 거기다 두 가지 더, 전세권, 저당권. 알겠죠? 이 네 가지에 관한 행위,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을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권행위 밑에 보면 준물권행위 있죠?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하고, 채권양도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거기 보면 무채재산권이라고 돼 있나요? 무채 동그라미하고, 무채를 뭐라고 하다? 그다 지식재산권, 지식. 우리가요, 뭐라면 이러면 혹시 이러면 지적재산권의 말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적재산권을 쓰고 어떤 사람은 무채재산권을 쓰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요, 최근에 법이 용어를 하나로 딱 통일을 했어. 알겠죠? 처음으로. 그래서 예를 보면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시장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 한다?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법이 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어. 지식재산권. 그래서 무채재산권이 뭐로 바뀌었다? 지식재산권. 알겠죠? 이렇게 바뀌고, 아마 지금도 거의 모든 책들이 막 무채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 말들은 지금 뭐로 바뀌었다?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런 것들은 준물권행위, 특히 채권양도가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죠.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여기서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요 7페이지 봐봐. 여러분 7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의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4번에 오른쪽에 4번에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의무 부담행위 또는 부담행위 채권행위, 이것은 무권리자도 줄고 봐. 무권리자란 말이 뭐죠? 누구든지 말이죠. 누구든지. 알겠죠? 내 물건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줄고 있죠.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남의 물건을 계약해도 유효. 2번 처분행위죠.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거기가 중요하죠. 준물권행위에서 채권 양도, 알겠죠?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세 번째쯤에 끝에 뭐라 나왔죠?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다시 이제 뭘 보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을 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문제로 보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원인행위는 뭐가 있어? 원인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 자 이런 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비교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요건하고 효과가 지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걸 뭐 묻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시험에 나오는 거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항상 비교. 이 비교가 나면 항상 뭐라고 생각이 되냐? 자 봐. 법률 행위는 뭐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뭐가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그렇잖아요. 두 개가 비교되니까 법률의 규정은 뭐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것.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넓은 데서부터 차츰 줄여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뭐가 있죠? 부당이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든가, 여기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라든가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법률의 규정은 뭐죠? 부당이득만 가지고 보면 법률의 규정은 민법이죠. 민법 법률이요. 민법 규정은 뭐죠? 741조. 741조를 뭐란다? 민법 제 741조 민법을 뭐다? 법률 규정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민법의 조문은 거의 90%가 어떻게 쓰여 있냐? 법조문은 뭐뭐 하면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뭐뭐 하면은 그것을 요건이라고 그래. 그럼 뭐뭐 한다, 뭐뭐 해야 된다, 그걸 효과라고 그래. 항상 원인하고 결과로 되어 있어. 법조문은 하나는 원인이면은 이런 일을 하면은 원인, 결과로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당 이득을 하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요건과 효과로 법이 규정되어 있어. 원인과 결과로 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대부분의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런데 거의 모든 법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조문 안에 요건과 효과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뭐죠? 민법 741조죠. 민법 741조가 부당이득이라는 법조문으로서 원인이죠. 그럼 원인이면 보통 요건이죠. 요건 속에 뭐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 법조문 안에 효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인인데 그 원인의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오는데 그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만 암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말로. 그래서 여기 봐봐. 의사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
그럼 법률의 규정은요? 뭐가 없어? 의사표시가 없어.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뭐냐?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죠?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합동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런 합동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여러분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여러분 사단이 뭐죠? 사단 사람의 단체, 사람들이 모여있죠. 사람이요. 요즘 지금요 시끄러운 데가 뭐 스케이트인가 뭐 빙상연맹이죠. 거기 보면 다 뭐죠? 그 빙상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아마 거기는요 사단법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예전에 한번 히트를 쳤던 1988 뭐 응답하란가? 거기 보면 박보검이가 뭐를 하죠? 거기 그 뭐 바둑두죠. 바둑 두면 프랭카드 보면 박보검이가 뭘 나가냐? 그 바둑 대회를 나간단 말이죠. 바둑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 보면 한국 기원 그랬는데 앞에 보면 사단이 아니고 재단법이라고 돼 있어. 재단법이라고 프랭카드 보면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이 봤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요 와이프가 재방송으로 뭐 이렇게 녹화한 걸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프랭카드에 재단법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야 뭐 저기 왜 재단법이지? 아니 기호는 바둑을 좋아하는 기사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사단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랭카드가 딱 돼 있는데 재단법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야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왜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이냐? 그랬더니 진짜? 왜 재단법이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원래 사단법인이었어. 기호는 왜? 기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둑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증을 한 거예요. 기부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그러면 이 건물은요 기사들한테 누구한테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국기원이 기사들이 맨 처음에는 중심이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사단법인이었어. 알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여기 돌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돌아가지고요 한국기원을 한 거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의 중심으로, 알죠? 몇몇 이사의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니까 결국 뭐가 됐다? 재단법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프랭카드 보니까 재단법인 이렇게 가지고 한국기원 이렇게. 그 뭐 보검이가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막 바둑 들어가가지고 뭐 이기고 게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 보면 다 거기서 재단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의사표시가 여기 죄송해요. 이게 한 개이면은 단독이고 두 개이면은 계약이고 두 개 이상이면은 합동행위라고 그래. 그럼 여기 쭉 한번 가면 여기를 쭉 이렇게 따라가면요 여기가 지금 뭐죠?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지금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면 무조건 다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것, 상대방이 없는 것. 상대방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8가지를 암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암기되는데 빨리 암기하는 게 낫겠죠? 여기요 채권자가 하는 것을 면제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하는 것을 상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철회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법정대리에 뭐가 있다? 동의가 있고요. 취소하고 해제하고 해지가 있죠. 이 8가지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걸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기면 8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어. 알겠죠? 8페이지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나요? 네.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거기 맨 위에 보면 단독행위, 의사표시 한 개다 단독, 상대방 있는 것,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취소. 자,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상대방 없는 것 3가지. 유원, 유증,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가지.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그럼 모두 해서 5개가 되죠? 상대방 없는 것은 5개.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봐. 여기까지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느냐? 암기를 먼저 안 보죠. 시험 문제가 나온 걸 봐. 우리가 여러분요, 어느 학원이나 가면 내가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 알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기본서 있죠? 공인중개사 여러분,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100% 일반 책들에 비하면 요약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인중개사는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책 사가지고 몇 번 봐가지고 시험 합격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 우주 최강의 뻥카예요. 알겠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것은 책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게끔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책은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만이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책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혼자 이해를 했다, 그 사람은요, 이해했다는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알겠죠? 언제 영안이 열려? 건너기 바로 직전에 영안이 열리거든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책을 막 보려고 하지 마. 그것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항상 하는 얘기, 먼저 뭘 한다? 책을 3번 4번 보지 말고 한 번 강의를 들어. 그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2번 3번 강의 들으려고 하지 마. 강의 들었으면 바로 문제를 풀어. 문제. 그 다음에 문제만 많이 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돼요. 왜냐? 시험을 봐야지 뭘 하냐?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취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죠. 시험 보면요, 무슨 큰일 일어나는 것처럼요. 알겠죠? 그런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곧 공시해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학교는 지금 계속 공부 문제 풀고 있나요? 이번에 학교를 안 풀었어요? 학교를 문제 풀었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했던 거다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요, 학교론하고 공부하고요, 민법하고요, 모의고사 테스트를 조금씩요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문제 있죠?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형을. 대강 수요와 공부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예요. 대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어느 정도 머리에 어떤 구조만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시험 보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자꾸 문제 푸는 게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1년 어성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월 27일 날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설령 시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꼭 시험 끝나고 오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아무리 그래봤자 필요 없어. 10월 27일 날 다 드러나. 알겠죠? 내가 아무리 숨어도 10월 27일 날 딱 보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켜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꺼져 있어. 다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있잖아요. 시험 보거나 이런 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시험 보면 학생들이 공부 못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절대로 실력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뭐를 하냐? 억지로라도 뭘 하게 되냐? 메모리, 암기하는 습관이 생겨요. 알겠죠? 왜? 이거 시험 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그래서 먼저 시험에 뭐가 나온다? 법률 요건이 아닌 거. 뭘 물어봐? 법률 효과를 묻는다. 자, 그다음에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 행위, 뭘 물어봐?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다음 주에서 여기 단독계약 합동행 중에서 합동행위는 뭐 하나만 알면 되냐?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법률행위에 속한다 하나만 알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계약하고 단독행위하고 이 2가지. 이 계약하고 단독행위, 다음 주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걸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 뭘 물어?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다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대금 청구권하고 등기 청구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단독계약, 합동행위 이 4가지 7개나 되잖아요. 알겠죠? 물론 더 있어. 상속도 있고 더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7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알겠죠? 그런데요, 법률 효과는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언제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법률의 규정을 물어.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것, 뭘 물어?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 뭘 물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묻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약하고 단독행위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계약이 수백 수천 종의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험에 우리가 다 암기하냐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4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거기가 8페이지요. 8페이지 그림 있죠? 그림 8페이지 그림의 맨 밑에 오른쪽 봐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맨 밑에 8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여러분 맨 밑에하고 오른쪽하고는 구별할지 아시죠? 알겠죠? 자, 맨 밑에 오른쪽 보면 여기 지금 뭐라 되어 있죠? 여기요? 여기 지금 단독행위라 되어 있죠?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 여기 단독행위 첫 번째 뭐라 나왔죠?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고 그래요. 일방행위. 단독행위는 일방행위.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왔죠? 유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증 봐봐. 여기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네. 알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계약 해제네. 해제 봐봐. 여기 해제는 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그 다음에 채무 면제요. 면제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이 4가지만 항상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제 봐. 여기요,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요, 계약을 봐봐. 계약은 비슷해. 말이 비슷해. 서로가 말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일방행위 가지고 뭐다? 예약. 일방행위하고 일방예약. 일방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예약이 중요해. 예약은 언제나 뭐라고 그랬다? 계약이랬죠. 계약. 둘이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일방행위는 단독행위, 예약은 계약이다. 여러분 유증이고, 아까 우리 유증과 비스무리한 거 뭐가 있다? 증여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증은 죽고 난 다음에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유랑은 항상 사인행위,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유원, 유증. 알겠죠? 그래서 유류분 이런 것들 다 해제죠. 해제하고 무슨 뭐하고 다르냐? 합의 해제. 해제는 해제인데 합의 해제.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알겠죠? 여기 면제는 단독이죠. 채무 인수 이 말이죠. 내가 그 채무를 내가 끌어안을게 이 말이죠. 말만 하면 내가 끌어안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알았어, 그럼 너 그럼 책임져. 한 사람은 넘겨주고 한 사람은 넘겨받아야 되죠. 두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채무 인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넷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온다? 단독행위 아닌 것? 그러면요, 이 계약의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중에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넷 중에 하나가 단독행위로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봐. 맨 밑에 9페이지 봐봐. 9페이지. 그럼 9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요.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2번. 9페이지 맨 밑에 2번 봐봐. 2번. 다음 중 상대방 있는 그랬죠? 있는 단독행위 아니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랬죠? 이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은 그러면 이퀄. 뭘 묻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뭘 물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다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취소. 여기 봐봐. 취소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거 13페이지 한번 봐봐. 13페이지. 자, 노트 13페이지 봤어요? 13페이지에 11번 봐봐. 1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줄거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여러분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여기 뭐야? 법률 요건은 뭐라고 그래? 원인이죠. 원인이 아닌 것 뭘 물어?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 법률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 말은 법률 효과를 찾으시오 이 말이죠. 법률 효과는 뭐다?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죠. 1번 봐봐. 1번하고 5번은 뭐라고 그래? 교환하고 매매는 뭐라고 그래? 교환계약, 매매계약이죠. 이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그래. 교환계약, 매매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라고 그래. 알겠죠? 2번하고 5번은 뭐라고 그래? 불법행위하고 부당이득을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여기 있잖아요. 봐봐. 부당이득, 불법행위, 법률의 규정. 알겠죠? 그럼 여기 계약이잖아. 계약. 그러니까 이 전부를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 이 전부를 다 합해서 법률 요건이죠.
우리가 무조건 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볼 줄 책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작정 오래 앉아있어 책상에. 혹시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라고 떨어지니까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공부는 절대로 책상에 오래 앉는다고 해서 학교할 수 없어요.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시간 외의 시간들은 그것은 요령이에요. 공부는 요령이라고. 어떻게 하는가. 알겠죠? 잔머리라고 한마디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눈을 가지라고. 보는 눈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민법책을 보면 보는 눈이 절대로 안 생겨요. 왜? 그건 편면적으로 쭉 글이 쓰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여기 보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이 전부가 법률 요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법률 요건의 반대가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뭘 묻는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고 법률 효과는 뭘 물어? 법률 요건을 묻는 것이다. 계약이 아닌 건 뭘 물어? 단독이 아닌 건 뭘 물어? 계약. 상대방 있는 그럼 뭐? 없는 그러면 뭐? 있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걸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책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페이지요 4페이지 한번 봐봐.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 그 페이지 4페이지 보면 그림 봐. 그림 맨 위에 그림 보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법률의 규정은 부당이득 골법행위 준법행위 사무관리로 되어 있고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한 개이면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사단법인으로서 합동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게 쫙 적은 걸로 되어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 장을 더 넘기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까 법률 사실에 그러니까 먼저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됐죠? 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6페이지 한번 봐봐. 자, 6페이지 보면 맨 밑에 뭐라 나왔죠? 형식은 청권이나 실제는 형성권인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다서 이것은 사실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뭐라 한다고? 단독행위. 그다서 옆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단독행위 이렇게. 자, 단독행위 썼어요? 단독행위라고. 그래서 단독행위 이렇게요. 자요. 그럼 자, 이제 봐봐. 우리 이제 단독행위라는 것이 뭐냐? 단독행위는요, 이것은 형성권을 얘기해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일방적으로. 그럼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어. 단독행위는 뭐 항상 이러면 모든 논점을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을 해. 단독행위는 뭐하고 비교된다? 뭐하고? 계약하고 비교된다. 단독행위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상대방 있는 것. 하나는 상대방 없는 것. 단독행위는 뭐하고 비교된다? 계약하고. 종류는 상대방 있는 것, 상대방 없는 것.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는 형성권이고 일방적이란 말이 뭐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그래. 자, 두 번째는 형성권은 뭐냐?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런데 봐봐.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 의사표시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 항상 뭐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재판을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와. 채권자 취소권. 그러니까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해야 된다.
뭐로만 한다? 재판으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채권자 취소권 나왔죠?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민법에서 네 군데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해. 네 군데에서. 근데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은 뭐다? 재판상 행사. 그 말이 첫 번째 중요해. 지금 됐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요.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그 다음에 소멸을 해. 발생, 변경, 소멸을 한다 이 말이죠. 법률관계가 누구한테 발생한다? 을한테 발생하고, 누구한테 변경, 소멸한다? 갑한테 소멸하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죠. 이것을 우리는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봐봐. 항상요 동그라미 이렇게 놓으면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든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여기가 뭐가 나오냐? 매수, 분할,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소멸, 이렇게요. 소멸. 맨 끝에 뭐다? 청구권, 여기요 청구권, 여기요 청구권, 여기요 청구권, 이렇게. 그럼 D가 지금 무슨 말이 돼 있어? 청구권이 돼 있죠? D가 지금 무슨 말이 돼 있어? 청구권이 돼 있죠? 그래서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은 청구권이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아, 그러면 청구권은 뭐고 형성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봐요. 지금 갑하고 계약을 했죠. 갑하고 계약했으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바가 있어 청구권이 있고, 알겠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죠? 돈 달라고 청구할 청구권이 있죠? 자, 그럼 봐.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요 잔금 줘, 이렇게 잔금 줘, 이렇게 얘기했어. 갑이 을한테. 그러면 을의 동의도 없이 잔금이 내 통장에 팍 꽂혀? 꽂혀 안 꽂혀? 안 꽂히죠? 어떻게 해야 돼? 을이 잔금을 내 계좌에 입금을 시켜줘야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그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승낙을 안 해, 동의를 안 해, 협조를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 소송. 알겠죠? 재판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형성권은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 갑이요 나를요 사기를 쳤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사기를 이유로 뭘 한다? 취소를 해버려.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려.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나 사기 쳤으니까 나 취소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 취소할 때요, 너 나 사기 쳤는데 내가 혹시 취소해도 돼?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고 나 너한테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한다. 취소 딱 해버리죠. 그럼 그 자리에서 아웃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청구권은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가정으로 보면은요 부부가 항상 대화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남편이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쓸데없이 형성권이에요. 알겠죠? 보면 우리나라 보면 부부들 보면 가부장적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거 형성권이에요. 알겠죠?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뭐요? 청구권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청구권과 형성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뒤에 꼬리말이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성권인 것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죠.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잖아. 맨 끝에 청구란 말 바로 앞에 무슨 말이 나온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뭐라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암기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제가요 어디에서 출판사에서요 저한테 이제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나왔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달라, 이렇게 이제 책을 번역한 거 보니까 해설을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문자로 다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문자 따가지고 해설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저렇게 이해가 안 되면 손발이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있으면 여러분 기출 문제집이 다 나오거든요. 내가 항상 문제집을 풀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절대 안 돼요.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쪽 출판사 문제집을 선택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요, 아주 여유롭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아니구나, 알겠죠? 바로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 우리가 공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문자로 따야 될 것이 있고 안 따야 될 건데,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이것도 아마 그렇게 땄을 거예요. 매분증감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은 굳이 두 문자를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가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내가 몇 번 하냐? 105번 얘기해. 그러니까요, 돌에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꽃이 피어요. 알겠죠? 그래서 청구라는 판에 무슨 말이 나온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자, 봐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지분 매수, 이런 말이에요.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앞에가 중요하지 않죠? 증감은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보증금 증액, 보증금 감액,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이런 말이에요. 소멸은 소위 뭐죠? 지사권 소멸, 지역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자, 내가 지금 하는 건 무슨 말인가 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청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내가 꼭 질문하면 마치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이런 거 나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내가 좀 얘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청권이다, 형성권이다.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잖아. 등기, 청구 앞에 등기란 말이 있네.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되고? 형성권. 그 외에는 다 청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대금, 지급, 청권. 청구 앞에 대금, 지급 있죠. 그러니까 뭐요? 청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청구 앞에 등기가 있네. 그러니까 청구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왜 그러냐?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자, 봐.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소멸시효. 청구권은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청구권은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해. 이행 판결. 우리가 이제 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죠. 그럼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죠. 청구. 야, 빨리 돈 줘. 내가 빌려준 거. 안 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소송을 하죠. 그러면 판결이 나오죠. 그 판결을 뭐라고 얘기해?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다 뭐라고 얘기해?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등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판결이 나오겠죠? 그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의 경우는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근데 봐봐.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래. 제척기간. 형성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직권으로 조사를 해. 그래서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무슨 판결? 형성. 말이 다르잖아요. 형성 판결을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이게 큰 차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소멸시효란 말이 무슨 말인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자, 갑이요 집을 을한테 팔았죠. 을이 잔금을 지급했죠. 그럼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했으면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그 등기를 언제 청구하냐?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10년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고 없어져.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공포쌤 강의를요, 샘플 강의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소멸시효를 안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배우죠. 왜요? 우리는 소멸시효는 시험의 범위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민법 총칙 보면 소멸시효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또 시험 범위에서 빠져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각 법에 규정돼 있어. 그냥 일반 채권은 10년. 알겠죠? 상인 간의 거래 있죠. 상인 간의 거래는 5년. 신속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가의 조세 채권 있죠? 조세 채권은 5년. 이게 다 법에 정해져 있어. 우리 뭐 숙박이나 먹고 자고 입과죠? 이건 1년. 그래서 여러분요, 술집 가가지고 룸사랑 가서 술 먹고 도망가면 돼.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돼? 1년. 여기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강사로 다 1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1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도급 이런 만약에 이렇게 지배를 먼저 인터넷 시키죠. 도급 계약 이러면서 3년 이런 식으로 딱 법이 규정돼 있어.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건 다른 국가고시 주택관리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시험이고 우리는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에서 소멸시효가 나와. 그럼 우리는 다른 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 청구권은 청구권이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멸한다. 그러면 청구 형성권이죠. 취소권. 취소권은 형성권이잖아요. 똑같아. 둘이 똑같아. 똑같은데 이 형성권은 취소권은 3년하고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 3년 10년 안에. 그런데 3년 10년 안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취소를 못해요. 아시겠죠? 취소 못해.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사기 당해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하든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하든지 둘 중 하나. 그런데 그때 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져. 권리가 없어지는데 청구권은 소멸시효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은 의미인데 제척기간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나요? 지금? 똑같아. 그런데요,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증명해. 언제부터 잔금을 줬으니까 언제부터 10년이다 이렇게. 그런데 제척기간은 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해. 법원이. 알겠죠?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권리가 바뀌어버려. 권리가 변동돼. 다시 청구권에 관한 청구권은 뭐에 걸려? 소멸시효. 누가 조사해? 당사자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형성권에 관한 것은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 누가? 법원이 조사한다. 알겠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하나를 수정을 해야 돼. 그 박스 안에 봐봐. 박스 안에 보면 청구권, 형성권 그랬죠? 돼 있죠?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 당사자가 증명하고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형성권은요 똑같은데 제척기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X라고 해. X. 등기에다가 X 했어요? 알겠죠? X. 그 다음에 그런데요 소송 중 조정 동그라미 조정. 소송 중에 조정이 생기면 조정. 그러면 뭘 한다? 등기를 또 해야 돼. 그때는 등기를 해. 알겠죠? 조정이 생기면 등기. 그 다음에 그 형성권 봐봐. 형성권 뭐라 하죠? 발생해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러면서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나요? 여러분 거기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 동그라미 일방.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X.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됐어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단독행위. 그런데 문제 뭐죠? 자료를 잠깐만 7페이지고 요약 정리해놨죠? 단독행위 일방행위라고 돼 있죠. 일방행위 3번에 크게 돼 있네. 7페이지에 왼쪽에. 알겠죠? 일방행위 상대방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없는 거. 이건 우리가 다 했으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줄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왜?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해 단독행위는. 그런데 채무 면제할 때 면제 동그라미 봐봐. 이러면 돈 빌렸는데 돈 갚지 말라고 그래.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들은 상대방한테 좋은 거니까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유원, 유증, 그 다음에 또는 상대방의 동의 이랬을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런 말고. 그 다음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5번 봐봐. 채권자 취소권 줄고.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그 다음에 행사. 어디를 보는 거예요? 눈이요 7페이지 맨 위에 가 있어야지. 동그라미 5번 오른쪽에 맨 위에 눈이 계속 왼쪽에 뭘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은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증감 동그라미, 분할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알겠죠? 그럼 밑에 한번 봐봐. 수급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이네. 설정.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청구권이다. 이게 우리 틀린 정답을 한번 놨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출연행위를 한번 봐봐. 출연행위.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 강의보다는 좀 더 넓어진 것 같지만 뭐 다 똑같아. 11월 달 12월 달 강의 정도를 이해가 됐으면 뭐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요. 자, 보면 출연이라고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가 있어. 자, 출연행위는 항상 이런 구조면 돼. 내 자신의 자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은 업돼야 돼. 이렇게.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비출연은 내 자신의 자신이 다운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뭐 되지 않으면 또는 상대방이 업되지 않으면 이걸 비출연이라고 그래. 자,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매매하면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매매를 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등기. 자, 그럼 등기 해주면 어떻게 돼? 갑이 을한테 등기 해줬어. 그럼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다운이죠. 그럼 을의 재산은 어떻게 돼? 업되죠. 알겠죠? 을이 만약에 갑한테 대금을 줘. 대금. 을이 돈을 준다고 해봐. 돈을 주니까 을의 재산은 어떻게 돼? 을의 재산은 다운이죠.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 업되죠. 그러니까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 자, 증여 볼게요. 증여. 갑이 을한테요. 증여. 갑이 이것을 을한테 뭘 한다? 증여하려고 그래. 증여. 공짜로 주려고 그래. 공짜로 줘.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집을 줬죠. 공짜로. 그래,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운. 을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업. 이건 매매고. 알겠죠? 이것을 다 출연이라고 그래. 이걸 우리 뭐란다? 무상행위라고 하고, 이것은 뭐란다? 유상행위라고 그래. 그럼 무상이든 유상이든 하나는 다운되고 하나는 업되면 다 출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둘 다 포함이 돼. 그럼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냐? 유상행위는 이 대금하고 등기가 서로가 뭐가 있다? 서로가 뭐가 있어? 서로가 대가성이 있어. 대가성. 봐봐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니까 을이 그 등기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고, 을이 갑한테 대금을 주니까 대금을 받은 대가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봐봐. 갑이 을한테 집을 줬죠. 집을 줬더니 을은 갑에게 집을 받은 대가로 뭘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상이라고 얘기를 해. 이러면요, 봐봐요. 이거 봐봐. 좀 봐봐. 나 좀 그만 긋고 봐봐. 갑이 을한테 귤을 하나 주죠. 귤을. 아까 저 귤을 하나 딱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미안하니까요, 커피 한 잔 타다 줬어.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가? 귤값 대신에 커피를 줬어요? 귤값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으면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봐봐요. 갑은 을한테 귤을 줬으니까 자기 귤에 대한 재산은 다운. 상대방 귤만큼 뭐가 돼요? 업됐죠. 여기는 커피를 타다 줬으니까 커피만큼 다운. 여기는요, 커피를 받았으니까 업이죠.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업됐지만 이 두 가지가 대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 알겠죠? 대가성. 이런 봐봐요. 부부간은 뭐예요? 부부간은 유상이죠. 유상. 부부는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뭐라고 싸워요?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안 해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대가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은요, 부모는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줘도 부족하죠. 그건 무상이죠. 부모와 자식 간은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요, 내가 너 해줬으니까 너도 나 해달라가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상계약에서 어떤 관계로? 유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알겠죠? 그런데 여전히 부부관계는 뭐다? 여전히 부부관계는 유상이다. 알겠죠? 너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나도 너한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가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머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출연행위 한번 봐봐요. 출연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동그라미 감소, 타인의 재산을 증가. 그러니까 감소되고 증가되면 무조건 유상이라고, 출연이라고 그래. 그 출연의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유상, 동그라미 유상, 바로 옆에 무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여기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출연행위는 유상행위만 출연이라고 한다. OX, X. 감소하고 증가하면 무조건 다 출연이에요.
근데 그 출현이 유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무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유상에 의한 출현이 아닙니다. OX, X 이렇게. 지금 그 말을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요. 요식행위와 불요식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좀 이따 뒤에를 보면서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이제 어디를 보냐? 페이지요. 여러분요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8페이지 봤어요? 그래서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법률 뭐라 됐죠?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가요 법률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법률 얘기를 했으니까 법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